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고 핫했던 섹터는 아무래도 원전 섹터였을 겁니다. 오늘 사실 시장 자체가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눈에 띈 종목이 사실 섹터가 원전 섹터밖에 없었고, 게다가 너무나 확실한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원전 섹터의 종목들이 긴 음봉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두산은 마이너스 1%대 하락 마감했고요. 한전산업 역시 지금 18%대 마감했지만 상한가 찍었던 종목이요.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 마감을 한 거고, 한전 KPS 역시 긴 음봉 만들면서 3%대 마감을 했고, 우리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2%대 마감. 네,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장중에 20%대까지 뛰었던, 장 초반에 그렇게 뛰었던 에너지 마이너스 8%대 하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체코 원전 기술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재료 소멸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오늘 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이냐,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원전 섹터 다시 한번 뛸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거고, 사실 두려움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야. 만약에 고점에서 잡으셨다면 기본으로 마이너스 15%, 14%는 갖고 가실 건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지금 고점에서 잡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6%고, HT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8%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오늘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내용일 텐데, 우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 제작하는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3국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수주라는 소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 개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이슈는 뭐냐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계약서에 도장은 찍지 않았어요. 도장은 언제 찍는다? 2025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 계약 내용을 보시면 원전 규모는 1000에서 1222메가와트로 예상이 되고, 사업비는 3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 하는데, 이거 역시 지금 언론사마다 규모가 다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언론사는 24조라고 말하는 언론사도 있고, 어떤 언론에선 48조라고 말하는 언론사도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아직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다. 지금 3월까지 우리 한수원이 할 내용이 뭐냐면,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의 사업비로,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협상을 3월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체결을 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엄밀히 말하면 계약을 체결을 못할 수도 있는 여지도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이번 내용은 이번에 나왔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반면에,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수원이 계약 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 오히려 계약 체결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료가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협상이 완료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지 원전 규모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협상을 해 나갈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재료가 던져지면은 그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원전에 관해서는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사업, 어떤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한수원이 총괄을 맡을 거고, 한전기술이 설계를 맡을 거고, 한전원자력 원료에서 연료를 맡을 거고, 한전 KPS에서 정비가 진짜 어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정비가 굉장히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의다 거의알을 낳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비는 계속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MRO 뭐 우리 방산에서 MRO 이런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게 지금 뜨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원전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우건설은 시공을 맡을 거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주요 설비, 주요 기기를 설치를 하는 기업이 될 거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탈원전에 대한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폐기를 하고 원자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비하는 전력의 25%를 원자력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더 짓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고, 터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고, 만약에 도장까지 원활하게 무난하게 찍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영국, 터키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원전 산업은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원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SMR입니다. 소형 원자료 역시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이 10년 뒤에 어느 정도로 커 나갈 거냐면 630조 규모로 급성장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스코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SMR을 이미 건설 중에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지금 건설하고 있냐면 MS 오피스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테라파워가 지금 이미 와오밍주에 4세대 SMR을 건설 중에 있고 2030년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AI 뭐죠? 네, 챗GPT 오픈AI의 대표 샘 올트먼도 SMR 개발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 역시 아이다호와 워싱턴 DC에 시범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실증을 맞춰서 2027년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홀텍이라는 영국의 기업도 300메가와트급의 3.5세대 SMR을 지금 설계 과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 정부가 2050년도까지 총 전력 생산량의 25%를 원자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오히려 뭐 지금 기술력이 미국보다 뛰어나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공개를 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SMR이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패스오피스, 오픈AI 다 뭐죠? AI와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그만큼 AI를 제대로 가동을 시키려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지금 이미 전력난에 부딪혔고,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MSR로 SMR로 나아갔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자력의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분명 물론 지금 한전기술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한전기술이 이렇게 주가가 튀었던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체코에 대한 체코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튀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재료가 나오면서, 공개가 되면서, 결과가 나오면서 뭐 물론 이런 긴 음봉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금 원자력에 대한 수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거기다가 CMR에 대한 이슈는 더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이렇게 긴 음봉 마감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가 문제인데 단기적인 관점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5년 10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하락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소폭의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소폭이 아주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주가의 상승분이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최소한 주가가 50% 정도는 되돌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금 현재 이 흐름은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양봉 마감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면은 주가 크게 밀릴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일 그런데 음봉 마감을 하면서 최소한 22,000원대까지만이라도 양봉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주가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의 방향성은 내일 장을 보면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혼자서 하기 힘들다. 혼자서 내일 파악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3049-162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9번 원전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이 부분 내일 장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모두 다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놓으시고 만약에 지금 이런 점에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